예, 안녕하세요. 김노무사TV의 노무사 김승현입니다. 조금 최근에 이런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서 케이스를 하나 좀 점검해 볼까 합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는요, 이런 법률이 있어요. 기본권적 조항으로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기법 7조인가요? 자기 의사에 반하지 않는 노동은 법에서 금지시키고 있어요. 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입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강제 근로시키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사실 뭐 위력이나 힘, 뭐 협박,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뭐 방법 말고도 계약을 통해서도 일을 강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이 있었죠. 뭐 임금 뭐 갑을 땡겨준다, 못 땡겨준다. 그 사실 이게 어디서 많이 하는 거냐면 옛날에 공장 지역에서도 많이 했었고 나쁜 데서한테 많이 해요. 예. 거기서 각종 명목에 수당을 붙여가지고 미리 돈을 준다. 이 돈을 다 갚을 때까지는 못 나간다. 또는 뭐 이거를 나가면은 뭐 얼마만큼 돈을 반환한다. 이런 식의 약정을 걸어놓고 일을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사실상 강제근로를 금지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법이고 이 법이 도입된 이후로는 그런 약정을 취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판례로 유명한 판례가 뭐였냐면 이 실비, 경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해외 연수를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유학을 회사 돈으로 간다거나 뭐 자격증을 딴다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회사가 막 비용을 대주는 경우 있잖아요. 비용을 다 대줬는데 그 사람이 연수 막 해외 유학을 끝나고 나와서 갑자기 회사를 퇴사한다. 뭐 다른 기업을 스카웃을 해서 간다. 이런 회사가 이제 되게 열받겠죠. 그래서 약정을 걸어놓은 경우 이런 케이스들은 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몇 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너 유학 가는데 지출했던 돈을 반환을 해야 된다. 이런 케이스들에서 이제 위약 애정 금지 이 우리 근로기준법 위반인가 여부를 이제 판단했던 사례가 좀 유명한 사례들이요. 이런 사례들이. 근데 요즘에는 조금 이것보다 조금 진화된 형태죠. 근데 제가 보기엔 유사해요. 예. 이런 식입니다. 월 300만 원 이상의 성과를 내면은 여러분들한테 성과급에 뭐 30만 원 더 주기로 했다. 아니면 낸 수급액에 얼마를 주기로 했다. 이거를 애정을 해놓고 성과급이 발생을 해요. 예. 300만 원 이상 여러분이 성과를 내면.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300만 원어치 성과에 대한 업무가 뭐 10회 동안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돼요. 한 뭐 10회 동안 뭐 타인을 가르쳐야 된다거나 뭐 이런 걸 채우지 못했을 경우 이 성과금을 다시 반환해야 된다. 이런 약정들. 이런 약정들이 요즘에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약정을 의식해서 지금 노동자들이 퇴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 약정이 있는 한은 제가 보기엔 영원히 퇴사는 불가능합니다. 왜냐 그러면 나갈 때 되면 이 약정금은 반드시 돌려내게끔 돼 있어요. 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노동자가 1년, 2년 근무를 하는데 물량이 계속 들어올 때마다 이 약정금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어느 순간 퇴사할 때가 되면 장래하지 못한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안 그러려면 그 노동자는요, 퇴사하기 3, 4개월 전부터 아예 일을 안 해야 돼요. 그래야 약정금이 전혀 쌓이질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성과급이 안 쌓이고 성과급이 나오질 않아요. 그 말은 즉슨 뭐냐? 퇴사하기 전에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퇴직금을 엄청나게 깎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성과금을 통해서 월급 300만 원 받고 매출을 300만 원에서 뭐 커미션이나 뭐 성과금을 뭐 100만 원씩 받았다. 그럼 그 사람이 400만 원을 번단 말이에요, 월당. 근데 그 사람이 퇴사하기 전에 자기가 돌려내야 되는 위약금을 줄이기 위해서 일을 적게 하면은 이 100만 원은 날라간 상태예요. 이 100만 원을 날라가서 3개월 후에 퇴사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임금이 400만 원을 계속 유지해 오다가 갑자기 300만 원짜리로 뚝 떨어져요. 그럼 그 300만 원을 평균 임금으로 상정해 가지고 월 300으로 다시 퇴직금 산정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걸 탈출하는 방법은 자기의 평균 임금을 스스로 깎아내려야지만 탈출을 하는 아주 기형적인 구조가 된단 말이죠. 이것이 과연 정상적으로 되느냐? 저는 굉장히 이제 반대하죠. 저는 이런 계약 자체가 이제 위약 애정의 금지라는 것에 분명히 걸린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뭐 이유는 이거예요. 일단 위약 애정 금지가 첫째로 목적으로 하는 거는 강제 근로의 금지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지금 이 결과적으로 이런 약정들이 결국은 강제 근로 시키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돌려내라고 그쪽에서 약정을 걸어 놓은 게 물론 회사 측 주장은 미리 땡겨준 임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금은 미리 줄 수가 없습니다. 원초적으로 불가능해요. 그게 왜냐
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나오는 사후적인 걸 당연히 전제하고 있어요. 미리 땡겨줬다? 이게 성격 자체는 임금 자체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인사상 대여금, 대여 채권이에요. 아예 성격이 달라요. 여러분 성과금이 임금인 이상 이것을 다시 돌려내야 된다는 계약 그 자체는 위법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과연 누굴 위한 비용이었던가. 어때요? 성과급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첫 케이스랑 다르죠. 뭐 여행이나 유학이나 뭐 내가 유학을 한다거나 나의 자격증을 딴다거나 이런 케이스에 회사가 돈 내준 케이스랑 분명히 다릅니다. 내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성과금으로 준 것과 그 회사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뭐 여행, 뭐 연수 뭐 이런 거 이런 거랑 분명히 성격이 다릅니다. 회사의 필요로 인해서 매출을 올렸고 그 매출이 어디까지나 노동자에게 귀속된 이상 이것은 사업 경영상 당연히 회사가 필요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게. 그런데 그렇게 사용된 금을 다시 돌려내라고 하는 거 이 자체는 우리 판례도 사실 허용하고 있진 않아요. 이제 판례도 명확히 보고 있는 것은 임금이 아니고 실비 변상적인 급여에 대해서 회사가 대신 돈을 내어줬고 만약에 그 돈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되돌려 주는 거라고 하면은 그 노동자가 그거는 허용하겠다. 정말 실비 변상적인 의미에서. 근데 임금은 허용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그것이 누구의 필요가 있었는가. 예를 들어 출장 비용으로 준 건 어때요? 그거 되돌려 달라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거는. 그거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용자 위한 거죠. 출장이 노동자를 위했던 건 아니죠. 이런 케이스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례에 대해서 지금 법원의 명확한 해석이 아직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해석이 안 나오니까 이게 지금 암암리에 계속 퍼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급심 법원이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도 같아요. 어쨌든 이런 사정에 대해서 요즘 많다고 듣고 저희도 계속해서 지금 이런 사정이 들어오고 있어서 분명히 좀 말씀드리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계약으로 보이고 그래야만 한다. 예, 현실이 그렇다. 퇴사를 못하고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이 현실적 상황을 분명히 계속 보여줘야 되는 그런 겁니다. 예, 오늘 사례는 어떻게 보면 이제 퇴사하고 싶어도 퇴사하지 못한 걸린 사람들 뭐 많잖아요. 뭐 몇 달치 임금을 뭐 퇴사를 뭐 안 하면 조건으로 주고 뭐 이런 계약들하고 다 관련이 있어요, 사실. 예. 이거 관련해서 좀 뭐 어떤 돈에 묶여서 퇴사를 못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한번 질문을 좀 올려주세요. 이 케이스를 저희가 좀 많이 좀 수집해 볼까 합니다. 그럼 뭐 네이버 카페 나니까 거기다 올려주시고요. 예, 오늘 간략히라도 좀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 있었고 도움이 되셨다면 예, 좋아요, 구독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윤노무사TV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